안녕하세요, 김봉철입니다. 이문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문열의 작품 중에서도 금시조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문열은 일단 이 두 작품이 가장 유명하죠. 그리고 이문열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이문열의 본명은 이열입니다. 이열. 이문열이 가명이에요. 이거 되게 웃기죠? 뭐가 웃기냐면 이름이 웃기죠? 이열 이러고 아니 죄송합니다. 이문열의 아버지가 이문열은 일단 논란이 되게 많았잖아요. 김대중 정부 시절에 홍위병 논란이 있었고요. 홍위병. 그리고 페미니즘에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고, 이거는 선택이랑 아가라는 작품이었나? 여기서는 전통적인 여성상을 보여주려고 이 사람은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게 굉장히 수동적이고 그런 헌신하는 가정을 위해서, 남편과 아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전통적인 인상을 그려냈기 때문에 페미니스트들에게 굉장한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시대착오적인 글이라고. 그리고 이 사람은 보수 논객으로 유명한데요. 보수문인. 이 사람의 왜 보수가 됐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아버지를 보는 게 대체적인 시선인데요. 이 사람의 아버지는 일단 월북하셨어요. 월북. 그리고 6.25 당시에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했을 때 이렇게 글씨를 쓸 필요가 있나?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나도 못 알아보는데 일단 쓰자. 서울을 점령했을 때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의 학장을 지냈어요. 북한 정권 아니고 북한이 서울을 점령했을 당시에 서울대학교의 농과 학장을 맡았었다. 이문열 작가님의 아버지가. 그리고 월북을 하셨죠. 결국에는 6.25 종전 이후에. 그래서 이문열이 어렸을 때 굉장히 고생을 했대요. 왜냐면 그때는 굉장히 빨갱이의 자식이라고 사람들이 소문이 나면 동네에 살 수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이사도 되게 많이 다니고 따돌림도 되게 많이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레드 컴플렉스라고 그러죠. 레드 컴플렉스가 아닌가? 여튼 좌파나 친북에 대해, 좌파나 친북에 절대 같은 게 아니죠. 여튼 이 둘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성향을 보이면서 극단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 반발을 한 게 아닌가. 보수 문인으로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죠. 그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공천 선발위원 그런 것도 했었고, 홍위병 문제도 있었죠. 책 장례식도 했었고. 그래서 논란이 굉장히 많은 작가죠. 논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글을 굉장히 잘 쓰기 때문입니다. 악마의 재능이라죠. 악마의 재능. 이 사람이 글을 얼마나 잘 쓰냐면은 굉장히 멋있고 쉽진 않죠. 유려하고, 이 사람의 가장 큰 장점은 가독성은 글을 읽히는 그런 건데요. 글이 얼마나 쉽게 읽혀지냐. 이게 진짜 굉장하다고 생각해요. 어려운 말을 많이 써요. 한문도 많이 쓰고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글이 굉장히 술술 읽혀요. 술술 읽히는 이유는 이 사람 문장에 가진 문체 특유의 리듬감. 한국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리듬감을 보여준다. 딱딱딱 따라라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걸 읽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문장에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문장에 빨려 들어간다. 이 사람은 문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사람은 서울 사범대 국어교육과를 나왔어요. 국어교육과. 그래가지고 3년 정도 사시 준비를 하다가 낙방을 하고 기자 생활을 하다가 아마 이 사람도 신춘문예에 도전을 했을 거예요. 이분이 정말 22세 때 처음 작가가 되겠다 다짐을 하고 결국에 32세에 작가가 됩니다. 신춘문예가 당선이 돼서 10년이나 걸렸죠. 이 천재 작가도. 천재 같은 분. 악마적인 재능을 가지신 분도. 저는 지금 37살인데 저는 그럼 지금 작가가 되기로 마음을 먹어서 47살에 이문열 정도의 어떤 엄청난 성치는 분 이루더라도 됐다 이런 말 하지 말자. 여튼 이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분 글은 군대에서 있을 때 많이 읽었어요. 군대 도서관이 있었는데 변경이나 사람의 아들이나 황제를 위하여 이런 작품들을 했어요. 변경은 12권짜리인데 저는 이 사람이 왜 보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갖고 있죠. 근데 이런 변경이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같은 거 보면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근데 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학교에서 많이 읽히잖아요. 학교에서 많이 읽으라고 하잖아요. 민주주의를 되게 독재 정권에서 민주주의를 변화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인간들의 그 작은 학급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다양한 인간들의 스펙트럼을 보여주죠. 그래서 많이 사람들 학교에서 읽으라고 하는데 정말 근데 왜 독재 정권의 명맥을 이어받은 정당을 지지를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 이유를 사람들은 이 사람의 아버지에서 찾고 있다. 빨갱이라는 비판에서, 빨갱이의 자식 비판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런 느낌으로 사람들이 많이 일을 하려고 할 거예요, 이 사람을. 이 선생님은 아니지, 아저씨를. 할아버지를. 할아버지죠. 영감님. 죄송합니다. 여튼 변경도 12권짜리인데 이거 굉장히 재밌고요.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아스페르츠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아스페르츠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현혹시키고, 유혹하려는 악마인데요. 거의 배트맨 시리즈, 크리스토퍼 놀란의 배트맨 다크나이트의 조커에 버금나는, 조커 이전에 나왔던 굉장한 매력적인 악역을 보여줍니다. 아스페르츠. 재밌어요. 글을 술술 읽혀요, 진짜. 아무리 글을 잘 못 읽는 사람들도 진짜 술을 저도 나이가 먹어가지고. 근데 저는 이거를 찍는 이유는 금시조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읽은 책은 금시조입니다. 금시조는 예술에 대한 얘기인데요. 예술. 주인공은 고죽이라는 서화가는 시, 그림, 글씨 이런 게 아마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동양적인 어떤 예술의 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는 이런 거 많이 했으니까. 고죽이 늙어서 죽기 직전이다. 자기가 했던 작품들을, 미술상들을 돌아다니면서 다 수집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이러냐, 왜 수집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해해야 하는데, 고죽에게는 스승이 있었어요. 어려서 부모를 잃고 부모 없다. 이게 요새 애들이 많이 쓰는 욕이라고 해요. 이런 거 하죠. 석담이라는 스승이 있었는데, 다시 쓰자. 고죽에게는 석담이라는 스승이 있었는데, 둘이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석담이 고죽을 굉장히 싫어하고, 고죽은 스승의 어떤 인정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갈구하고, 목말라고 둘이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데, 이거를, 두 사람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인데, 예술가인데, 예술에 대한 시각차. 석담은 동양과 서양의 예술관의 차이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여기를 읽어보니까. 마음의 어떤, 마음가짐을 다 잡아가지고, 마음에 어떤 올바르게 살고, 그렇게 어떤 고매하고, 격조 높은 감성을 격조 높은 마음을 갖게 되면은, 예술의 끝에 오를 수 있다. 예술의 끝. 하지만 고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타고난 재주가 있어. 천재적인 타고난 재주가 있다. 그러니까 배우지 않아도 흉내를 내는데, 배우지 않고도 흉내를 내는데, 이게 어떤 수준의 이상의 것을 보이는 사람들, 천재적인 재주를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석담은 이 재주가 어떤 정신수양 같은 데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광대 노름, 천박한 것, 이런 걸로 보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하는 게 아니니까. 고죽은 이런 자신을 이렇게 깎아내리고 인정해주지 않는 석담에 대해서 원망을 하지 않죠. 고죽도 석담을 엄청나게 싫어해요. 마음 가지고 뭘 할 거냐. 예술은 그냥 예술이, 그림이고 글인데 이게 멋있으면 되지. 왜 거기에 무슨 마음을 담으려고 하느냐. 이런 건 그냥 개소리다. 엄청나게 비판하고 도망갔다가 돌아오고 막 그러는데, 결국에는 고죽이 죽을 때가 돼서 석담을 굉장히 그리워하죠.
둘과는 애증의 관계였죠. 미워하면서도 좋아하고 서로의 재능을 알지만 그거를 인정하기에는 예술관의 차이가 너무 컸고, 등간에 고죽이 죽을 때가 돼서 석담을 그리워하고, 스승님 자신의 작품들을 모아요. 자기가 했던 글이나 글씨나 그림들을, 그림은 보통 난을 말하겠죠. 나는 이런 식으로 칩니다. 나비, 죄송합니다. 그러 모으는데 사람들이 왜 수집을 하지? 하고 궁금해합니다. 금시조, 작품의 제목인 금시조는 불교에 나오는 가루다라는 새로서 매 얼굴을 하고 사람의 몸을 하고 금빛 날개를 가진 새라고 하는데요. 불교에서 나오는 이 금시조는 이 작품 속에서 석담이 이루고자 했던, 석담이 어떤 엄청난 정신수양을 통해 가지고 예술의 극치, 이거를 정말 이뤘을 때 볼 수 있는, 그 작품에서 볼 수 있는 엄청난 그 충격을 주는 그런 거를 말한다고 해요. 금시조를. 근데 고죽은 이걸 비웃죠. 그딴 게 어딨냐, 개소리 하지 마라. 고죽이 죽을 때가 돼서야 석담이 오를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글을 막 예술을 한다고 까불었는데 나의 작품 속에 금시조가 있었을까? 이걸 그래서 찾아보는 거예요. 여튼간에 고죽은 그렇게 스승을 결국에 인정을 하고, 석담도 고죽을 인정을 한 건 아니었죠. 예술에 뭐가 옳고 그러는 게 아니고, 뭐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각자 예술관의 차이였는데 이거를 인정할 수 없었던 거는 둘 다 천재였기 때문에, 천재들의 예술관은 그런 거겠죠. 여튼간에 고죽이 과연 그 금시조를 찾아낼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알고 싶은 분은 작품을 읽어보시던가, 하나은행 158-910-248-248-1380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여튼 이 소설도 굉장히 재밌어요. 마지막 첫 문장이 멋있거든요. 첫 문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문장이 무엇인가 빠르고 강한 빗줄기 같은 것이 스쳐간 느낌에 고죽은 눈을 떴다, 이건데요. 마지막 그 마지막 페이지에 소설 끝에 몇 줄은 정말 굉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읽었을 때 그 희열과 어떤 복받쳐 오르는 감성 같은 거를 전달드리고 싶었는데 여기까지는 아무도 안 읽을 것 같아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문열 천재죠. 천재 이상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글 잘 쓰는 사람은 이문열, 김훈, 두 양반 빼곤 뭐 그렇다하게 막 글을 잘 쓴다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문체를 봅니다. 문체를 정말 한 줄만 읽어도 가슴 떨리는 문체, 이 두 분 외에는 딱히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재밌는 이야기 쓰는 사람들이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미쳤지 건방지게.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오늘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인력사무소에 가서 1시간 동안 차를 타고 시흥에 갔는데 점심 먹고 보니까 눈이 내려. 그래서 심하게 하래. 집에 오는데 눈 오고, 또 오늘 시위가 있어서 차가 막혔잖아요. 차 막히고 그래가지고 주말이고 차 겁나 막혀서 아침에 새벽에 1시간 걸린 걸리를 집에 오는데 3시간 걸렸어요. 그래서 할 거 없어서 합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노가다꾼이 뭘 알겠어요, 문학에 대해서. 문학이나 소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와서 주워 두는 걸로 까부는 거지. 이거를 듣고 계신 분도 이상한 사람들이다, 아무도 못 보겠지만. 또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잘 아는 사람들이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노가다꾼이 하는 얘기니까 죄송합니다.